네, 이번에는 한 주간의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피니언즈 윤희웅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네, 지난 주말 있었던 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란다. 대선 후보 선출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이게 이제 선거라는 것은 네. 결과가 네, 아이고 마이크를 좀 내리셔야겠다. 결과가 네. 불확실해야 되거든요. 네, 너무 확실해가지고. 네, 그리고 뭐 사실 뭐 9대0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또 사실 의미를 부여할 게 없다 보니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88%나 뭐 80%나 90%나 차이가 없는 것인데 네. 어쨌든 너무 이제 확실한 상황이니까 미디어에서 네. 9대0 얘기를 한 건데 그것도 사실 뭐 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워낙 이제 확실한 상황이었고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네. 단일화이고 굳이 얘기하자면 제도적 단일화인데 네. 경선에서 이제 단일화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은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은 이제 맞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별도의 상이한 지지층을 가진 인물들이 이제 한 명으로 됐을 때 네. 지지 선언을 서로 이제 해주고 하면서 더 커지는 것이니까. 근데 그러기엔 또 이재명 후보의 지금 현재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런 시너지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비판도 엄밀하게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확장성이 좀 없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다자 대결에서 40% 넘는 경우를 놓고 그러니까요. 확장성 없다고 얘기하기에는 네. 너무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반면에 제가 국민의힘 토론을 진짜 힘들지만 다 들었어요. 마이크를 좀 더 당겨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조금 올려주시고. 예.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은 진짜 키높이 구두로 시작해가지고 깐족으로 끝난 토론회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이렇게 정책과 이렇게 공약이 없는 대선 후보 토론은 진짜 처음 본다. 인신공격만 하다 끝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나마 민주당이 정책 가지고 토론을 해주어서 그나마 저는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평범한 시민들의 견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하튼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가 방금 전에 나왔는데요. 뭐 정당 지지도 이런 것은 늘 나오는 거니까 빼고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56.8%, 그다음에 여권의 정권 연장이 37.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좀 살펴보면 이제 득표가 전반적으로 다시 그러니까 4월 2주차 때 합쳐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또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죠? 이 네. 현상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약 20%포인트 가량 네. 격차가 납니다. 대선에서 이제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각 정당들 지지율이 중요하고요. 네. 뭐 후보와 정당의 지지율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선거를 유권자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네. 선거에 대한 이제 프레임을 인식하는 네. 거예요. 총선에서는 정권 심판이냐, 국정 안정이냐, 어디에 공감하는지 질문이 매우 이제 중요하고. 대선에서는 뭐 이제 이게 새로 이제 시작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정권 이제 교체냐 연장이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어디에 더 공감하는지 질문을 하는 이제 이 질문 방금 전에 소개해주신 네. 질문이 이제 중요한데 지금 ARS 조사에서도 한 20%포인트 격차가 나고 있어요. 네. 근데 ARS는 사실은 굉장히 어쨌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또 어떤 정치적 성향이 특별하게 있는 분들이 응답을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네. 한 20% 이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뭐 지금 너무 격차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수층이 충분하게 이제 결집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뭐 이런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많은 조사에서 여론조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도 포함된 여론이에요. 네.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선거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여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런 질문들이 잘 없었을 텐데 네. 앞으로 나오는 조사에서는 투표에 참여할 사람들에서는 어떤데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투표 의향층이라고 하는데 이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사람들이. 투표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육을 잘 받아서 예. 뭐 이제 꼭 해야 될 의무다. 그러니까 거의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이 막 90% 이제 높아지는데 투표율이 그렇게까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도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언론에서 보시면 적극 투표 의향층이라고 하는데 예. 거기서 봤을 때 이제 후보별로의 지지율이 어떤지 보는데 그 적극 투표 의향층이 이런 게 있습니다. 쭉 사람들을 놓고 분석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뭐 대부분의 조사에서 진보 성향층에서 네. 보수 성향층보다 네. 적극 투표 의향이 높아요. 어. 통상은 보수 성향층에서 높죠. 높았죠 옛날에.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투표 참여 의지가 강하시거든요. 네. 반드시 투표하겠다. 근데 이제 약간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이 지지층인 경우에는 젊은 층들은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할 거면서도 이러잖아요. 가봐야죠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낮은데 네. 지금 이제 조사 결과들을 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적극 투표 의향 비율이 높거나 높다. 보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진보 성향층에서 적극 투표 의향층이 높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실제 조사에선 보다 투표 결과에서는 네. 차이가 좀 날 수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투표한 사람들만의 이제 예. 여론이 선거 결과이니까 어쨌든 이제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게 되면 이 얘기는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 투표 참여의 그 의지 네. 이걸 끌어올리는 것도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투표하러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창피해서.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말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예. 어느 정당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 그러면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사람 면접원이 할 때.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떳떳하고 당당해야지 나 그 정당 지지합니다라고 얘기해서 카운팅이 되는 건데 좀 부끄러우면 응답을 못 하는 거예요. 저 뭐 내란옹호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뭐 그 대선 후보 토론하는데 무슨 보정 속옷, 뭐 바퀴벌레, 자동차 바퀴 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것을 놓고 네. 정치인들이 뜨겁게 토론을 해야 되는 거지. 정말 그 뭐 아주 조그만 뭐 경제 지식 정도를 놓고 얘기하는 거 말고는 큰 틀에서는 뭐 복지 정책도 없고 뭐 경제 정책도 없고 외교 안보도 없고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차기 이 여야 대선 주자 선호도 리얼미터 조사 나온 거 보겠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가 소폭 하락했어요. 지난주에 50.2%였는데 이번 주에는 48.5%로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반면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준석 까지 네. 이 소위 얘기하는 범 보수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이쪽의 후보들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김문수 12.2에서 13.4, 홍준표 7.5에서 10.2, 한동훈 8.5에서 9.7, 이준석 3.5에서 4.4. 이게 이재명 대표는 소폭 하락하고 네. 범보수 쪽은 소폭 상승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의미 부여 하려고 하니까 그래프에서 네. 표출이 되지만 네. 50.2에서 48.5로 한 것은 사실은 뭐 그렇게 큰 2% 건 포인트 아니다. 아니고 네. 이제 올랐다고 하는 김문수 후보도 12.2에서 13.4니까 이게 이제 1.2% 포인트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의미 있게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다른 조사들에서 이것이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재명 후보가 떨어지고 뭐 보수 후보들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다자 대결에서. 네. 그래서 지난 주와 큰 흐름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는 것이 이제 맞을 텐데 다만 이제 만약에 다시 하게 되면 어제 이제 세레머니가 있었던 곳들은 또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사는 이제 어제 것이 충분하게 반영된 것은 아닐 테니까. 그리고 지금 보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은수 다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전체 조사들을 보게 되면 네. 김문수 후보의 하락세, 그쵸. 홍준표, 한동훈의 상승세, 네. 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정책인 상황이고,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가 약간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는 김문수 후보를 4인에서 2인으로 이제 남는 것을 봤을 때 네. 김문수 후보가 이제 고정 아니겠느냐 거기에 이제 홍준표냐 한동훈이냐 이런 이제 네. 조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지난주까지 좀 있었는데 네. 지금 흐름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홍준표 한동훈의 조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제 그 두 명으로 추려지는 상황에서 네. 일단 이렇게 전망해 볼 수는 있는데 또 이제 네. 당원들이 이번에 50%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당원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제 수용도를 예. 지난 전당대회 당대표 때처럼 드러내느냐, 예. 아니면 최근에 강해진 어떤 강성 보수의 흐름으로 배신자로 보는 시각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쟁점이 있을 텐데 네. 그렇지만 당원들은 이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점. 그러니까 특정한 후보를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난 이 사람이어야 돼라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본선에서 제일 가능성 높은 사람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네네. 당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이 차원에서 중요한 게 외부에 있는 그렇죠. 한덕수. 대행이잖아요. 이 후보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단일화 한덕수 대행하고 할 겁니다.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만 당원들의 지지를 경선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당원들은 한덕수 대행하고 단일화 하지 않겠다 하면은 배제. 그렇죠. 왜냐하면 경쟁력 이게 없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자체에.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한덕수 변수를 상수로 놓고 네. 다른 후보들을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리얼미터 오늘 발표된 차기 대선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를 보면 네.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다시 또 19.7에서 전주 19.7에서 이번 주에 32.7, 한동훈 후보 23, 홍준표 22.7, 안철수는 6.5로 하락했고요. 없음이 27.2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다음에 제일 높은 후보는 없음 후보예요. 네. 이거는 그러면 없음이란 것은 예. 이제 이걸 보실 때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것은 전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들의 절반 정도는 예. 그 중에서 가장 경쟁 정당이니까 네. 가장 약간 차법 신세인 그 정당의 주류와 거리가 먼 인물에 대해서 표출을 해요. 그래서 네. 과거에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높게 나오는 조사들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야당 지지자들 진보 성향층에서 여론조사에서 몰표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제 좀 높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조사에서는 경선용을 대비해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네. 한덕수 대행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 것까지 이제 같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한덕수 대행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일각에서는 호남 출신이니까 호남에서도 관심. 또 오랫동안 관료를 했기 때문에 중도층에서 관심 해서 그 비중들이 좀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네. 얘기하는 시각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가능성과 전망인 것이고요. 실제로는 보수 성향층, 강성 보수 성향층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에 지금 올라가 있는 부분에서 같이 사실 포진돼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이 한덕수 대행에 얼마나 이제 적극적으로 난 함께하겠다. 네. 또 넘어서 다른 이제 주자들과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을 하느냐 여부가 지금 4인에서 2인 된 컷오프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 추세라면 네. 누가 올라온다고 봐야 됩니까? 내일 결정되나요? 그렇죠. 이번 주에 결정이 되는데. 예. 1일인가요? 예. 아니 제가 날짜 정확하게 30일, 작가님 좀 30일. 찾아봐. 30일. 예. 이번 주에 나는 잠깐 것인데. 찾아봐 주시고요.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제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확실하다라고 하는 시각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한동훈, 홍준표 꺾이지 않고 있고 조금씩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지금 김문수 후보가 확정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보이고 한동훈 후보가 의외로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 이제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난번과 다르게 50%의 이 당원들 네. 과연 이제 어떤 전략적 선택을 보일 것이냐 네. 이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3명의 후보, 4명 뭐 안철수 후보를 빼고는 다 한덕수 대행과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네. 하지 않으면 완전히 이제 당원들에게 비토를 당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예 한동훈 가능성 상당히 사실 한동훈 가능성 최근에 높아지고 있다고 그렇군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댓글창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차 경선 내일 발표하네요. 내일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네. 내일 그러면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이제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는 하락세였고 예. 한동훈, 홍준표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예. 제가 뭐 그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여론조사만 가지고 예. 조사만 가지고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이제 ARS이잖아요. 예. 지난번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올라간 이유 맞아요. 전화조사로 예. 사람 면접원이 하는 전화조사로 실시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ARS 조사로 됐다면 안철수 의원이 떨어지고 나경원 의원이 올라갔을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ARS 조사에서는 무당층 비율이라는 것은 매우 적어요. 예. 왜냐하면 무당층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대폭적으로 높거든요. 그런데 ARS 조사는 워낙 정당 지지자들 중심으로 응답을 하는 조사거든요. 예. 그래서 나경원 의원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았는데 예.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인 거예요.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라는 건 정치에 관심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네. 무당층 비율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상당히 그 조사 방식의 혜택을 받은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도 이것도 이제 ARS 조사긴 하지만 실제 경선은 전화 면접으로 치러지는 것이니까 예. 여기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높게 나온 상황이잖아요. 지금 ARS에서. 네네,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 다른 전화조사들에서는 한동훈, 홍준표와 차이가 그렇죠. 사실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맞아요. 추세로 보자면 다른 두 사람은 올라가는 추세고 김문수는 떨어지는 추세인 상황입니다. 네. 결국 남은 것은 이제 당원인 것인데 네. 당원들의 이제 전략적인 판단 참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두 가지 이제 가설이 가능한데 뭐냐면은 당원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보다 더 강성이다, 네. 더 강성 보수다. 그러면 이제 보수의 어쨌든 좀 자존심을 나름 지켜왔다고 하는 김문수 후보 등을 선호하는 흐름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하나 있고요. 네. 그렇지만 당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본선에서 승리할 후보, 확장성이 있는 인물 예. 대선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판단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당원들이기 때문에 한동훈으로의 쏠림 현상들이 당원들 네.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두 시각이 좀 충돌하는 부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재밌게 봐야 될 대목은 갤럽 조사에서는 네. 한동훈 8, 그렇죠. 1위를 찍었어요. 그 다음에 홍준표 7, 한덕수 6, 김문수 6 이렇게 네,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화조사에서는 오히려 네. 김문수 후보가 3인 중에서 제일 낮은 맞아요.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방식은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조사라고 하는 것은 중도층, 무당층들이 예. 많이 잡히는 조사예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전화조사로 하는 건가요? 하는 거죠. 예, 네. 지금 상황이. 저도 처음에 ARS가 ARS였는데 전화조사. 그러면서 이제 나경원 대신 안철수가 올라간 이유는 것은 그 방식의 이제 혜택이다라고 그렇죠.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당원들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제 1차와 다른 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동훈, 홍준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내일 보시죠. 네. 대초에 비해서는 높아졌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 그 3자 가상 대결 리얼미터 계속 보겠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입니다. 누구를 갖다 대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50%를 상회하는데 그 중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와의 경쟁력이 제일 높네요. 51.9. 김문수 후보는 23.3, 한동훈 16.8, 홍준표 21.9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대결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조사는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40%대 높은 건 알겠는데, 네. 40%막 중반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 50이 안 됐다. 50을 안 넣으면 불확실한 거 거기에 이제 고정돼 있는 것이니까 네. 다른 후보들 진영에 있는 사람들 다 합치면은 그거 이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모른 무응답이 있어요. 선거에서는 모른 무응답이 없어요. 그쵸. 우리 일부 무효표가 있을 뿐이죠. 예. 근데 그걸 제외하게 되면 모든 후보들의 지지율이 득표율로 환산하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 40% 중반대는 거 50% 근접하는 것이고 40% 네. 후반대는 50%를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겠고 또 한 가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네. 정당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거에서 네. 그 후보가 대선에서 그 후보가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득표율인 거예요. 지지율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자를 이 사람으로 했다고 전제했을 때라고 네.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일반적인 이제 대선 막바지에 나타나는 조사의 흐름인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을 보게 되면
그래프 이제 방금 보셨잖아요. 3자 네. 대결에서 네. 정당 지지율은 30% 중반대 나오는데 후보들이 개인 후보 지지율은 이제 뭐 20% 네. 또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이 얘기 뭐냐 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도 네. 어떤 후보는 내가 비토를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현상에서 매우 강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한테 안 찍어. 되는 사람한테 할 거다라고 하는 기류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예.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들도 찬탄 반탄 나뉘어져 있지만 네.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예.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참 그것이 찬탄 반탄일 수도 있겠지만 뭐 보수의 정통성 네. 아니면 이제 확장성 네. 뭐 이런 판단 기준이 갈려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모아지지 않으면 네. 이것도 안 되는데 빅텐트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선거가요. 오늘 28일이잖아요. 네. 내일 29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 달 뒤 5월 29일 사전 투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한 달에 딱 한 달 남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36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네. D-36 카운트 이제 시작을 해서 예. 사전 투표에서 상당 부분 이제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전 투표와 본 투표일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뭐 근데 무슨 이번에 일이. 사전 투표가 공휴일이 아니라 네. 평일이어 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높진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지역에 있는 분들 또 직장에서 동사무소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 하면 되니까 점심시간에 과거보다 낮을 잠깐. 수는 있겠지만 예. 저는 뭐 상당히 하여튼 대선에서 의미 있게 나온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5월 초에 네. 5월 초에 이제 긴 연휴. 예. 긴 연휴. 다음 주가 긴 연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긴 연휴에 후보들은 캠페인을 하긴 하는데 네. 뭐 미디어의 보도량이나 어떤 그 안에서의 역동적인 흐름 변화는 사실 휴일 기간에는 스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 사전 투표일까지 하고 해서 한 이제 3주 네. 남는 거죠.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변동이 있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또 보수 후보들은 빅텐트 많이 얘기하지만 빅텐트라고 하는 것이 충분하게 신뢰를 쌓아가고 그것이 이제 일종의 단일화 논의잖아요. 네.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건이 있어요. 단일화 논의를 하려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 아, 나 혼자서는 안 돼. 합치면 우리 될지도 몰라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있어져야 그럼 한번 논의해 봅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합쳐서 될 것 같은 조사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없는데 없죠. 다른 사람이 아니, 나는 끝까지 완주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 전략적으로. 네.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논의도 무성하긴 하지만 이 빅텐트라고 하는 것이 텐트 쳐보신 분들 알겠지만 텐트 치는 시간 많이 걸립니다. 원터치 아니면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기간 안에 이게 되겠냐.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과연 이제 어떻게 이게 지금 굉장히 웃긴 현상이 뭐냐 하면 네. 당에서 한 명을 정했어요. 최종 후보로 국민의힘에서. 네. 근데 한덕수 대행과 다시 한번 단일화 한다. 당으로 들어오게 해서. 네.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정당사 아무리 이제 좀 많이 대한민국 정당이 네. 흔들려 왔다고 하더라도 당에서 경선이 끝나서 후보가 정해졌는데 다른 사람을 당으로 다시 들여가지고 네. 다시 단일화한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사실 있기 힘든 모양. 이렇게 그렇죠. 한다면요. 예. 당이 상당히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당의 권위라든가 어떤 최종 결정이 이제 해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었으면 하는 것이야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당으로 들어와서 한 번 더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사실 그것은 잘 맞지는 않는데 만약에 이제 이 보수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사실은 매우 파괴력이 높아서 네. 매우 파괴력이 높아서 당에 들어오든 외부에 있든 단일화해서 당연히 이제 한덕수 대행이 후보가 돼서 이재명 후보와 붙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왜냐하면 다른 예전에 이제 중도나 제3 후보들만큼 파괴력을 보이지는 못해요.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들에 비해서는 한덕수 대행이 좀 우세한 흐름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전체를 완전히 이제 주도할 만큼 파괴력이 있는 네. 그런 제3 후보 모습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한덕수 대행을 국민의힘 후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꼭 한덕수 대행으로 가는 것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일화하는 것을 좀 몇 개 보여줘야지 된다. 그래야지만 지금 붐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생각. 예, 그래서 그걸 관철해내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덕수 대행이 나와서 이제 나온다면 이제 단일화는 하긴 할 텐데 네. 꼭 한덕수 대행으로 갈 것이냐 이 문제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지난 주말 사이에 MBC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의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여론이 60이고 찬성한다는 여론이 32%인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왜 반대하느냐? 비상계엄 연관성 의혹이 31,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실패 책임이 30,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중립성을 위반했다라는 게 25%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민들께서 이분의 출마가 맞아?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 부호를 찍고 있고 원래는 이런 이제 외부에 있던 사람이 네. 선거에 나오려고 한다, 정치하려고 한다 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조사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수수하신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 정치는 매우 지저분한 곳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가면 안 돼라고 하는 건 높아가지고 네. 사실은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거랑은 달라요. 지금 보면 이제 반대하는 이유 나왔잖아요. 네. 물론 이제 찬성하는 비율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높겠죠. 당연히 높아요. 그런데 반대하는 것은 이제 야당 지지층에서 높은 것이 되고 그런데 여당 지지층에서도 네.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반대하는 분들이 비율이 제법 있더라고요. 제가 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 지지층들은 비상계엄 사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압도적으로 높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진보 성향층에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그런데 보수 성향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의 응답은 윤석열 정부 실패와 연관돼 있는데 가면 이거 심판 대상인데 이거 네. 뭐 효과도 없고 지지율 특히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네. 하는 시각이 네. 여야 지지층별로 이제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여당 지지층들의 반대 이유도 의미가 있는 것이 과거에는 대선이 우리가 대선에서는 정권 심판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새롭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물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정치학적으로 하면 이제 전망적 투표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쵸. 예. 총선에서는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평가하고 심판하는 회고적 투표를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대선 트렌드는 대선에서도 심판 평가를 해요. 그렇죠. 예. 강화됐어요. 옛날도 예. 아예 없던 건 아닌데 굉장히 강화된 흐름이에요. 아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란 심판 그렇죠. 선거해야죠. 근데 국민들이. 한덕수 대행이 됐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이제 계엄에 대해서 평가를 냉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을 그 인식을 활성화시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 예. 그래서 이 한덕수 대행에 대한 것들은 아마 꼭 글로 가야 된다라기보다는 그 단일화를 좀 만들어서 좀 드라마를 만들면 네. 관심을 좀 끌게 하는 것 뭐 이런 쪽에 방점이 있어서 네. 지금 그 기획 의도 실행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한덕수 단일화는 뭐 그 관심 끌기용에 불과하다. 뭐 이제 그걸로 해서 반드시 하면 어떻게 된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단일화가 논의가 되는 분위기예요. 정치권 내부에 제가 취재를 해보면 네. 한덕수로 되겠니 안 된다. 국민들의 1차죠, 여론이 1차. 예, 1차로 한덕수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중도 보수 소구력이 있는 홍정욱 전 의원 있죠. 네. 인생은 칠막칠장인가? 1994년 5년 이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 분을 또 다시 내세워서 40일 정도면 충분하다. 판을 짜는데. 이 보수분들도 이제 빨라졌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진보 성향층 젊으니까 정보 유통이 빠르고 뭐 정보 습득이 빨라서 그래도 한두 달 제가 봤을 때는 네. 띄우는데 네. 근데 이제 보수층들 시간 많이 걸린다 어르신들이. 근데 이제 스마트폰에 정보 습득이 굉장히 용이해지고 유튜브, 카톡방 뭐 이런 거 생기면서 맞아요. 어르신들도 예. 막 열흘 만에 이렇게 후보 갈아타기들이 자유롭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충분히 가능한 기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이 이제 그 흐름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가능한데 네. 정말 이제 어떤 정말 생소한 분이 와가지고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 진영을 전체를 지지를 끌어담아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이 한 달은 짧은 거예요. 그 흐름을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령 보수층에서 김문수 대행을 10%로 띄우는 건 가능한 거예요. 열흘 만에.
그렇지만 보수 전체와 중도 보수들을 끌어서 40% 이상으로 그 단기간에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뭐 홍정욱 전 대표 전 의원이기도 하고 이렇게 만든다 했을 때 아는 분들은 알지만 누구세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제 조셉 나폴탄이라고 하는 네. 이제 미국의 컨설턴팅의 아버지라는 네.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책에 이제 중요하게 포인트를 썼는데 이 컨설팅을 하다 보면 제일 고민이 되는 것이 후보들한테 네. 일반 대중 유권자들은 그 정치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설득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네, 제가 봤을 때 제일 바쁜 분들이 일반 대중이거든요. 국민들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홍보물 공급을 이거 꼼꼼하게 하거나 뭐 뉴스 다 따라서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총선 때는 딱 한 문장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네. 후보를. 이 정권 심판해야 되니까 저희 찍어주세요. 국정 안정해야 되니까 저희 찍어주세요. 대선에서는 정권 교체해야 되니까 저희 찍어주세요. 정권 연장해야 되니까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 안에서의 그냥 그 하위의 문장들인 것이지. 이걸로 네. 이제 남는 이유가 그만큼 대중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흐름 만들기 수월하지만 네. 전체 포괄하는 데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획들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텐트를 치잖아요. 빅텐트를. 네. 그게 이제 유권 지지자들을 그 안에 담기 위해서 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부 사람만 들어가면은 효과가 사실은 크지 않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너무 10분이나 지나가지고 네. 예,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매번 이렇게 늦어지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